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 본인 징계를 논의하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지금 참석 중입니다. 반격 카드를 꺼냈는데 통할까요? 경찰의 칼날은 김경 서울시 의원을 넘어 강선우 의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했습니다. 성추행 의혹 관련해 경찰 조사를 마친 장경태 민주당 의원 3초 영상을 문제 삼았는데 그 실체는 이것이라며 고소인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오늘 운명의 날인데요.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서류 가방 들고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나타났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새로운 반격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통하는 분위기인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재원 기자, 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김병기 의원이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째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이곳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도 이곳 안에 아직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약 2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무고라는 표현을 쓰며 각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탈당 의사 없는 거 그대로실까요?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보좌진 갑질 의혹부터 정치연금 수수 의혹, 아들 취업 청탁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김 의원은 검은색 서류 가방, 옆 보좌진은 쇼핑백을 들고 출석했는데 소명에 필요한 설명 자료들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에 대한 소명서도 제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 의원은 적극적으로 의혹을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의혹들이 징계 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하지 못한다는 당규를 들어 징계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혹이 워낙 많은 데다 김 의원이 적극 소명에 나서면서 오늘 안에 징계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윤리심판원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자진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하지 않으면 비상징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밤에라도 결단할 수 있다.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던 민주당 지도부.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당대표 직권 비상징계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오늘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에 출석한 것부터 탈당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당의 요구에 불응한 만큼 비상징계 수순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이 미뤄질 경우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제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처리를 빨리 하지 않아서 당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긴급하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밤에라도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긴급 최고위를 열어 비상징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아는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작심하고 오늘 출석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반격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직접 대응 자제해온 김병기 의원. 오늘 2가지 반격 카드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먼저 입장하는 모습 보면요. 검은 서류 가방 등 장면이 눈에 띕니다. 이 가방에 관련 기사부터 참고 자료, 과거 일정 등 각종 소명 자료를 담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무고함 밝히겠다고 강조했잖아요. 자신을 둘러싼 의혹 반박할 자료를 들고 반격에 나선 겁니다.
또 다른 반격 카드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 못한다는 주장 펼친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요.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징계 사유 발생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규정 들어서 당이 징계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박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3년 지났습니까? 네, 김병기 의원 총 13건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주요 의혹을 따져보니까요. 발생한 지 3년 지난 의혹들이 상당수더라고요. 먼저 전직 구의원 2명이 김 의원 부인에게 총 3천만 원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의혹 있죠. 2020년에 불거졌습니다. 또 강선우 의원 측의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또 차남 편입 특혜 의혹, 또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까지 2020년 발생한 일들이더라고요. 자, 이 3년이 지났다. 이건 이제 당 윤리심판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 결국 오늘 이제 김병기 의원이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은 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주목이 되는데, 자, 김병기 의원의 입장은 먼저 탈당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또 취재 기자들이 물었는데 탈당 관련된 질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 측 관계자 먼저 문제가 있어서 떠밀려 나가는 모양새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일단 김병기 의원은 억울하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버텨요. 자, 그러면 당 윤리심판은 오늘 어떤 결정 내릴까요? 일단은 당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어떻게 징계할지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의혹의 증거와 반론까지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 내려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 의혹만 13건에 달하다 보니까 오늘 당장 결론 내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윤리심판원은 신중하다. 당 지도부는 상당히 강경하다는 아까 보도 봤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 아주 민주당 지도부 기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긴급 최고위원 예정입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한다면 곧바로 의결을 할 예정이고요. 결정을 못 내려도 최고위에서 비상징계를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처리를 빨리 하지 않아서 당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최고위 의결을 징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김 의원한테 자진 탈당해라, 이런 퇴로를 열어줬는데 더 이상 기다려주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더라고요. 오늘 밤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에 김 의원의 운명이 달린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제 칼날이 주어져 있군요. 자,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강선우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를 단행했습니다. 돈을 줬다는 김병시 의원, 돈을 맡았다고 지목된 이 강 의원 전 보좌관도 출국 금지 대상인데요.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가까이 지났죠. 김경시 의원 그 사이 미국도 다녀왔습니다. 홍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1억 원 공천헌금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지방선거 전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강선우 의원, 1억 원을 건넸다고 한 김경 서울시 의원과 중간에서 이 돈을 받아 보관한 걸로 지목된 강 의원 전 보좌관이 모두 출금 대상입니다. 보좌진이 돈을 받았다며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대응 방안을 상의하는 전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지 약 2주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그 사이 김 시 의원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적시한 건 이 돈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시 의원의 민주당 공천 대가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의 강선우 의원 소환 시점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김경시 의원은 어제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을 건넸지만 돌려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거기서 발견된 김시 의원의 컴퓨터 이미 초기화됐거나 저장 장치가 제거된 상태로 전해집니다.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로 경찰에 출석한 김경 서울시 의원.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지 4시간 만에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 공천 헌금 건네신 거 인정합니까?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심야 조사에서 김 시 의원은 앞서 낸 자수서 내용대로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지만 김 씨 의원이 시차 등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를 보여 의미 있는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증거물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제 경찰은 김 씨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PC 2대를 발견했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중 한 대는 이미 포맷돼 초기화 상태로 보이고 다른 한 대도 하드디스크가 제거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자택에서 혹시 증거인멸 정황 같은 거 없었습니까? 고발 보름 만에 압색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오늘 시의회가 김 씨 의원이 지난해 10월까지 사용했다며 이미 제출한 다른 PC 2대 중 한 대도 포맷 상태였다는 게 시의회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김 씨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안인 기자 서상희 사건팀장 나왔는데요. 앞서 리포트 보니까요. 이거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이 수사의 첫 단추를 너무 늦게 낀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압수수색이라는 건 증거 수집을 위한 강제 수사 그 첫 단추인데요.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강선우 의원의 전화 목소리, 그 목소리가 공개된 게 지난달 29일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그리고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이 3명의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은요, 어제 그러니까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 13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사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시간 등이 있었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강제 수사 착수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일이면 거의 2주인데 그 사이에 뭔가 입을 맞추거나 뭔가 좀 증거를 없앨 수 있지 않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 그래서 압수수색했잖아요.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사실 이 압수수색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경찰이 어제 강 의원과 김시 의원 집과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고요. 그런데 서울시의회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찾은 김경 의원의 PC 2대를 보니까요. 한 대는요, 전원을 켜니 부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미 초기화, 포맷이 된 걸로 보였다고 하고요. 나머지 한 대는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PC를 발견하고도 의미가 없어 보여서 가져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PC 또 있어요? 그 시의회에서 경찰이 이미 제출했다는 그 PC는 어때요, 상태가? 오늘 경찰이 확보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PC와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이 PC는요, 김 시 의원이 지난해 10월까지 쓰다가 의회에 반납했습니다. PC 한 대는요, 역시 초기화된 걸로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 대는요, 서울시의회 측이 밀봉 상태로 보관해 왔던 건데 사실 정확한 상태는 경찰의 포렌식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C는요, 지방선거 경선 때 종교단체 동원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김 시 의원이 지난해 10월 잇따라서 반납한 건데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시의회는 PC에서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먼저 포착하고 추가 훼손이 없도록 밀봉 상태로 보관해 왔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자, 또 김경시 의원 폰에 있는 텔레그램, 이것도 뭐 탈퇴했다, 재가입했다.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저희 취재진이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인 동안에도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좀 해명을 듣기 위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사실 탈퇴한 사용자라고 나오더니 뭐 텔레그램에 다시 가입됐다 이런 알림이 저희 취재진에게도 떴습니다. 그제와 지난 7일 최소 2차례 재가입 흔적이 포착된 건데요.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또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한 건 아닌지 경찰이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현재 확인 중입니다. 자, 이런 좀 우려들이 나오는 건데 경찰은 뭐라 그래요? 자신 있다고 합니까? 사실 뭐 경찰은 늑장 수사, 뭐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따라 진행했고 오히려 빨리 진행한 측면도 있다 이런 해명인데요. 김경시 의원 미국 체류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서 귀국을 독촉하고 소환 일정도 앞당겼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결국 이런 말들이 믿음을 얻으려면 수사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상희 사건팀장이었습니다. 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미래통합당 시절에 지역구를 여러 번 옮겼는데요. 그때마다 선거용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선거 때마다 철새처럼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곳입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3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이 오피스텔로 이사 옵니다. 동대문을 지역구에서 공천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문 정권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으로 점 찍은 이해훈을 동대문의 애국 시민들이 지켜주십시오. 남편과 세 아들까지 5명 가족이 함께 전입신고를 하는데 15평짜리입니다. 걔는 안 크네요. 8.85. 혹시 4명이나 5명이 지낼 수 있어요? 멋지네요. 너무 좁죠. 네. 4월 낙선하자 일주일 만에 직전 거주하던 80평대 서초구 집으로 돌아갑니다. 야당은 선거용 위장 전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출마와 선거운동을 위해 가족 모두 한 달 동안 살았고 거래 내역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이후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년 뒤 충북지사 출마를 위해 청주로 전입신고하고 또 2년 뒤에는 서울 중구 성동을에 출마했다가 떨어지자 바로 서초구로 다시 이사 간다며 이 후보자의 철새 행보가 3번이나 반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전세든 월세든 모두 실거주했다며 위장 전입은 아니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일주일 뒤인 19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야당은 검증할 게 많다면서 30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부정청약 의혹이나 증여 의혹 살펴보려면 남편과 시어머니도 불러야 된다고요.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요구한 증인은 30명이 넘습니다. 이 후보자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은 물론 부정청약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담당 국토교통부 국장, 아들 병역특혜 관련 기관장들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 당도 이제 의혹과 관련해서 민심에 터잡아서 이제 검증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야당은 청문회 전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해훈 후보자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 일주일 저 더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인사청문 위원들을 만나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는데 일부에선 청문회 전 거취 정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청문회 전 철회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이비 종교 해산까지 언급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이 각자의 종교 복장을 하고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일이 악수를 나눕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는 합장하며 인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거라고는 하는데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오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통일교와 신천지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검토에 동의의 뜻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해산은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공감했습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과 증시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정해진 국민의힘, 다시 당명을 개정합니다. 공모를 통해 정한다는데 당원들에게 일단 물어보니 자유나 공화 같은 당명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데요. 탄핵당한 정당 이름 달고 선거 못 치른다. 간판만 바꿔 달아선 소용없다.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꿉니다. 최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명 교체 의견이 68% 나온 데 따른 겁니다.
당 관계자는 당원 조사 결과 새 당명으로 공화나 자유 선호도가 높았고 미래 등 다양한 단어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번 당명 변경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부터 7번째, 미래통합당으로 치른 2020년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으로 바꾼 지 5년 5개월 만입니다.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탄핵당한 당명을 그대로 갈 순 없다며 다 바꾸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인사도 국민의힘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건 필패라고 했습니다. 간판만 바꿔 달아선 소용없다는 자조도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면서 그 겉에 푸대만 가지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일각에서는 당원 투표 참여율이 25%로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은 주말까지 국민공모로 새 당명 의견을 받은 뒤 설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2월 설 전까지 당명 변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안보 등 보수의 가치를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그 첫날 정청래 대표는 한 차례 꺾였던 당원 1인 1표제를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권파가 앞서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비당권파,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제가 천명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꾸려진 첫날, 정청래 대표가 당원 1인 1표제 재추진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새로 선출된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1인 1표제 재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기간 동안 약속드린 대로 당원 1인 1표제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당권파 최고위원들 후보들이 권리당원 득표에서 앞서며 당선되자 정 대표 측이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비당권파 일각에선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위해 다시 서둘러 추진하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1인 1표제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지도부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 조사 이후에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고소인 오늘 채널A와 만나 그 3초 영상에 성추행 상황이 담겨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장 의원 측은 그런 장면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4년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보도된 이 영상. 뭐 하시네?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고소인은 경찰에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는 신체 접촉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딱 성추행하는 장면이 딱 찍혔다고 보거든요. 얘 저기 있네 하고 찍으면서 들어왔다가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저거 뭐야 하고 바로 끄고 와서 이렇게 막 항의를 하고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장 의원이 경찰에 제출된 영상은 3초뿐이라고 주장하자 그 3초에 성추행 장면이 담겨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게 3초였다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웃긴 게 아니 그러면은 뭐 한 3분 계속 찍고 있어야 되나? 뭐 왜곡된 주장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고 안 만났다고는 안 하시거든요.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SNS 대화 캡처본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장 의원이 사건 다음 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 발언했고 이틀 후에는 촬영자도 특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장 의원 측은 경찰에서 본 3초 영상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에 고소인이 잡아당기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영상을 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성추행이 없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네, 대장동 계좌가 깡통이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대장동 업자들 대장동 개발로 부당 이득을 본 게 총 5,579억 원이라는 게 성남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5,579억 원 대장동 사업자 14개 계좌에 대해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이들이 못 빼가게 묶어달라는 거죠. 자, 성남시 입장에는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이걸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성남시가 그 계좌에 든 실제 돈을 들여다보니 5,579억 원이 아니라 0.1%도 안 되는 4억 7천만 원밖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미 대장동 업자들이 다 빼간 걸까요? 검찰은 4년 전 이 재산들을 추징 보존했는데 이미 텅 빈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성남시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직후 성남시는 피고인인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준 민간업자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해보니 가압류 인정액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계좌는 가압류 액수가 2,700억 원이지만 잔액은 7만 원뿐이었습니다. 성남시는 4,500억 원대의 대장동 수익 중 0.1%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4년 전 대장동 수사 때 개발 수익 대부분이 빠져나간 걸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 피해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깡통 계좌라는 참담한 현실은 장관의 약속이 허언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에도 빠져나간 자금의 구체적 흐름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추징 보전을 청구하는 단계에선 검찰도 잔액을 알 수 없었고 법원의 동결 결정 전에 계좌에서 인출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오후부터 눈이 내리면서 퇴근길 교통 상황 혼잡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라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 빙판길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지금 퇴근길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세정 기자, 지금도 계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곳 서울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는 오후부터 흩날리기 시작한 눈발이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차가운 바람까지 불고 있어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로 온몸을 감싸고 퇴근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많이 추워진다고 해서 목도리도 하고 이제 장갑도 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아마 잘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지하철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10도로 출발한 서울 기온은 낮 동안 영상을 회복하면서 도로에 내린 눈이 쌓이거나 얼지는 않았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다시 떨어지면서 터널 출입구나 다리 위,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는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일 아침 서울 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4도로 예보돼 있고 강풍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내리고 있는 눈은 내일 새벽쯤 대부분 그치긴 하는데요. 기상청은 서울 지역은 최대 1cm, 경기 북동부에는 최대 7cm,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에는 최대 8cm까지 눈이 쌓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모레도 서울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는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출퇴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현장 카메라는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만든 119 구급차가 주취자 신고에 묶이는 현실을 담았습니다. 한번 출동하면 수시간씩 허비하는 건 물론 도움을 주고도 술 취한 이들의 폭언과 주사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6시, 영하 10도의 날씨였습니다. 지금 날이 얼마나 추운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선생님. 아 진짜. 집에 가야지. 지금 뭐 춥잖아요. 환자분 일단 우리 구급차로 갈까요? 큰일 날 뻔한 사람 애원하듯 구급차에 태웠더니 돌아오는 게 거칩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방금 박치기 한 거예요? 제가 뭐 했습니까? 방금 머리 부딪히셨잖아요.
어떠셨지? 아, 괜찮아요. 욕하지 마시고요. 욕하시면 안 되죠. 다친 곳이 없으니 병원에도 못 보냅니다. 춥다 하면 이불 덮어주고 속 안 좋다 하면 비닐봉지 걸어주고 그렇게 보호자 올 때까지 이 구급차가 1시간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보호자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지금 뭐 병원에도 안 받아주고 제일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대로 저희가 뭐 이렇게 놔두고 갈 수도 없고. 주치자 대응도 힘겹지만 만취한 일행과의 씨름도 버겁습니다. 일어나 볼 수 있겠어요? 한정식 술은 얼마 드셨어요? 한번 저희가 잡아드리면 일어나실 수 있어요. 제가 꺾고 갈게요. 다친 사람은 침착한데 일행이 더 발끈하니 대응이 지체됩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가 병원 현장으로 나왔어요. 병원 갈까 이거? 네, 저희가 알아서 해야 돼요. 병원에서 알아서 해야 돼요. 짭새가 공무원이고 필요가 없네. 무조건 환자가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게. 이야, 나참 모르겠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계속 방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자인데 내 제자인데 제자 참 좋아하는데. 주치자 신고에도 똑같이 시간, 사람, 장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은 이겁니다. 근데 이동안 만약에 다른 중요한 구급 출동이 있으면 그게 제일 문제죠. 그렇게 되면은 그 환자한테 저희가 이제 못 가니까. 24시간을 꼬박 함께했던 구급대와의 동행이 그렇게 끝나나 했는데 출동이라고? 아, 이거 날 밝은 거 줄라 그랬죠. 환자분 24시. 대충 그러면 소주를 하면 몇 병 정도? 혼자서. 환자분 20살, 20살 여성이고요. 남자친구도 이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잘 살겠죠. 주치자 센터에 수용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 들것도, 이 구급차도, 이 구급대원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심정지 같은 경우는 차가 반할에 2대가 출동해야 되는데 심정지 환자한테는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혹시 환자한테 빼앗는 게 아닐까 그게 걱정됩니다. 현장 카메라 정경은입니다. 네, 불과 이틀 전 블랙 아이스로 인한 연쇄 추돌로 5명이 숨진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오늘 또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이 도로 국내 고속도로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화물차가 추돌하고 뒤이어오던 화물차도 그대로 현장을 덮칩니다. 오늘 새벽 2시 46분쯤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4대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틀 전 같은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연쇄 추돌 사고가 나면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사고 지점에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330km 구간의 고속도로는 서산, 영덕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데 경사로가 적지 않은 데다 그늘진 곳도 많습니다. 이 길로 다니는데 쉽게 말하면 좀 경사진 길이 많아요. 그리고 응달진 길도 많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화물차들의 운행도 잦은 고속도로입니다.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 있는 한 휴게소인데요. 휴게소 주차장에는 대부분 화물차들만 서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서산 영덕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17%로 국내 고속도로 중 가장 높습니다. 그늘지고 습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 블랙아이스가 형성되기 쉬운 물류 이동 등이 많기 때문에 치사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전문가들은 주행 중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시설 보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인적이 드문 새벽이었습니다.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긴박한 순간 새벽 배송 중이던 기사 덕분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인적 없는 이른 새벽,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새빨간 불똥이 떨어집니다. 점점 불은 커지고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찹니다.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남성이 연기를 확인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재빨리 내려갑니다. 잠시 뒤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곳으로 향합니다. 사방은 눈처럼 희뿌연 재들이 날아다닙니다. 잠시 뒤 불이 난 곳은 소화액으로 뒤덮였고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불이 꺼진 걸 확인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불이 난 걸 목격하고 진화에 나선 남성은 새벽 배달 중이던 배송기사 우성식 씨. 오늘 새벽 4시 40분쯤이었습니다. 우 씨는 119에 신고한 뒤 인근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문 쪽에 바로 소화기가 딱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가져다가 빼서 이제 불을 끄고 그 대원들이 오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저기서 불이 났다 이제 말씀하고 오니까 제가 다시 이제 배송을 갔거든요. 소방 당국은 아파트 천장 전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여행용 캐리어가 가득 쌓인 이곳, 명동의 한 호텔 주차장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낡고 부서진 캐리어를 버리고 간 건데요. 호텔에서 이거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치우고 버려도 새로 쌓여 그야말로 처치곤란 수준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행 갈 때 필수품 캐리어로 불리는 이 바퀴 달린 여행 가방입니다. 이곳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손에도 이 캐리어 한두 개씩은 들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묵고 간 한국 호텔은 이 캐리어 때문에 울상이라는데 무슨 사정일까요? 서울 명동의 호텔 주차장. 색색깔 캐리어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꼬리표를 보니 카타르, 미국 등 전 세계 관광객들이 들고 온 물건입니다. 살펴보니 대부분 바퀴가 떨어져 있거나 손잡이가 끊어져 있는 등 낡고 망가진 상태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왔다가 호텔 객실에 버리고 간 겁니다. 하루 동안 명동 호텔 24곳을 돌며 세어보니 버려진 캐리어가 47개나 됐습니다. 처치곤란 버려진 캐리어를 주차장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아둔 곳도 있습니다. 구청과 연계된 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해가지만 새로 버려지는 가방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20개, 30개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키만큼 정도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캐리어는 대형 폐기물이라 버릴 때마다 개당 최대 10,000원을 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모두 호텔 몫입니다. 일손도 부족한 데다 손님이 야박하다 느낄까 봐 호텔은 사실상 두 손 두 발을 모두 들었습니다. 막으려면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해 한국에 온 외래 관광객은 사상 최고치인 1,870만 명. 특수 속에서도 웃을 수만은 없는 호텔들의 소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한 구의회의 본회의장, 서울시 구의원이 구청장에게 날을 세웁니다. 국회의원 부인이 행사장에 왔는데 인사말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요. 국회의원 부인도 인사말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서울시 강동구 의회 본회의 모습입니다. 여당 소속 구의원이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 부인이 강동구 관련 행사에서 인사말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구청장을 비판합니다. 대리 참석이더라도 간단한 인사나 환영 멘트 정도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애우입니다. 강동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신해 참석한 부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구청장은 불가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선출 권력은 국회의원이지 부인이 아닙니다. 여당 구의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대신에 참석하는 가족 등 대표 참석자에 대한 예우 기준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의전 지침 등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의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여당 소속 A 구의원은 의원 부인을 공식 인사로 소개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 구의원은 평소 행사 때도 여당 구의원들이 자기 발언 시간에 국회의원 부인을 소개하거나 아예 마이크를 건네왔다며 발언권 공식 요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귀금속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금값 요즘 워낙 비싸지요? 순도 99.9%라고 믿고 샀던 금, 갈라보니 불순물 섞은 가짜금이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도 999.9%라고 써있는 금덩어리. 겉은 금색인데 갈라보니 회색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입한 금을 녹여서 판매하려다 가짜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안에 이물질을 넣고 겉에는 진짜 금으로 도포라 할까?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금과 밀도나 성질이 유사한 텅스텐을 섞는 경우도 많아 녹이거나 부수지 않으면 감정도 어렵습니다. 귀금속 상인들은 긴장 속 걱정이 앞섭니다. 속에는 이제 다른 걸 넣어서 확률 맞추셔가지고 그게 이제 텅스텐이라고. 진짜 금이 맞는지 감정을 해도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짜금 유통 정황이 드러나자 주얼리 산업연합회는 긴급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금 판매자의 사진을 찍어두고 함량 미달금이 확인되면 적극 신고하라는 겁니다. 오늘 기준 금 한 돈을 사는데 필요한 돈은 94만 8천 원으로 한 달 만에 6만 원이 올랐습니다. 주얼리 총연합회는 가짜금 유통 경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아직까지 가짜금이 소비자에 팔린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언제 먹어도 군침이 도는 한국 라면. 전 세계가 그 맛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우리 돈으로 2조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라면인 척 짝퉁 피해 신고 건수도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유튜버 2명이 라면 맛을 비교합니다. 전 세계의 제품 중 1위로 꼽은 건 한국 라면입니다. There's no contest for meal. This deserves a postcard. 맛있게 면을 빨아들이는 면치기는 기본. 새로운 요리도 만들어냅니다. 한국 라면은 동서양 국적 관계없이 인기가 매우 높은데요. 캐리어 속 컵라면 먹방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라면 해외 수출액은 15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 2위는 미국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라면을 직접 만들어 먹는 건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Every day, too many. There's much option here, as you can see. 是一个需要打卡的地方，后面还可能还会再来。 하지만 높아진 인기만큼 상표권 침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름은 물론 캐릭터와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K드라마와 한류 열풍을 타고 피해 건수가 늘어나더니 지난해엔 처음으로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맛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경제난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주를 넘기면서 최소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시위 진압에 저격수까지 등장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해버린 탓에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방수포가 덮인 시신 가방들이 일렬로 늘어져 있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은 유족들은 시체를 어루만질 뿐 통곡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은 시신 안치소 모니터를 통해 얼굴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반정부 시위가 2주를 넘어선 이란에서는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 인권단체에 따르면 시위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최소 544명으로 이 중 다수는 정부군의 실탄에 맞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닷새째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의 인터넷과 국제전화가 끊긴 가운데 이란 당국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지상군을 투입해 시위 진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외신에 시위 진압에 저격수가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다른 인권단체는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이란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란 당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جمهور متوهم آمریکا دارم. لذا برای اینکه دچار خطای محاسباتی نشوی بدان که در صورت اقدام برای حمله به ایران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SNS에 무너지는 석관 그림을 올려 트럼프는 곧 몰락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네, 대규모 유혈 사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외부와 소통이 차단된 이란 시위대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유혈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군사적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y rule through violence, but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The military is looking at it, and we're looking at some very strong options. We'll make a determination. 트럼프는 이란 상황을 매 시간별로 보고받고 있다면서 특히 이란에서 인터넷이 차단된 것과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서 인터넷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보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통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이란 정부가 차단한 인터넷을 시민들이 우회해 접속할 수 있도록 스타링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란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Yesterday, Iran called to negotiate. Iran wants to negotiate, yes. We may meet with them. I mean, a meeting is being set up. 그러면서도 회담이 열리기 전 벌어지고 있는 일들 탓에 미국이 먼저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대통령 다음 타깃은 쿠바였습니다. 늦기 전에 협상하라며 압박했는데요. 쿠바 이민가정 출신인 루비오 국무장관이 쿠바의 다음 대통령이 될 거란 SNS 글에 좋은 생각이라며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석유나 자금이 흘러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쿠바가 그간 베네수엘라에 의존해왔지만 이제 그럴 수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루비오 국무장관이 쿠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게시글을 공유한 뒤 좋은 생각이라고 적었습니다. 쿠바계 이민가정 출신인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특히 쿠바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물입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쿠바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쿠바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모든 것을 사업화하려는 자들은 쿠바에 대해 지적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조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압력을 가한 건 베네수엘라를 향해 쿠바 등 제3국의 석유 공급을 중단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걸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발버둥 치는 학생과 몸싸움을 벌이는 교사들, 중국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발 단속 과정에서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려 한 건데요.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중부 충칭시의 한 중학교, 교사 3명이 학생 1명을 둘러싼 채 붙잡고 있습니다. 학생을 앉힐 의자가 준비되자 교사들은 머리에 덮어 쓴 모자를 강제로 벗기려고 합니다. 옆에선 이발기를 손에 들고 대기 중입니다. 학생이 바닥에 넘어지자 교사들이 짓누르며 모자를 벗겨냈고 이발기로 머리를 자르려고 하자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지릅니다. 한 교사가 양팔로 목을 부여잡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7일 중국의 한 중학교에서 파마와 염색을 한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려다가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让我去捡，然后我说的是回家捡，他看我不听，就开始对我推跟了。 강제 두발 단속이 교육이냐는 식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학교 측은 이발을 포기하고 학생에게 사과했습니다.
중국에서 강압적 교육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허난성의 한 중학교에선 등교 시 휴대전화를 갖고 오지 못하게 한 교칙을 어긴 학생들에게 스스로 휴대전화를 부수도록 해 논란이 됐습니다. 학교 측은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부적절한 교육 방식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바로 일본이죠. 환율도 저렴하겠다, 큰 부담 없이 다녀오실 생각이었다면 이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셔야겠습니다. 출국세와 숙박세, 관광지 이용료까지 다 올린다는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계를 가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관문 하네다 국제공항. 연초부터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일본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올해 7월부터는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 출국세가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오릅니다. 항공료가 1인당 약 19,000원씩 4인 가족 기준 8만 원 가까이 오르는 겁니다. 애기 데리고 디즈니랜드 올 것 같긴 한데 싱가포르나 이게 대체 여행지를 좀 찾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필수 관광지 도쿄 시부야 대형 할인점입니다. 식품과 의약품 등을 산 관광객들이 소비세 10%를 면세받기 위해 줄 서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면세 방식도 바뀝니다. 계산대에서 곧바로 면세 받았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공항에서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リファンド方式になったとしてもですね、免税店にいらっしゃるときは従来通りパスポートが必要になります。出国時に税関の方で審査をしていただいて 공항 환급 전에 구입한 물건을 사용하면 면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큰 금액을 결제를 먼저 하니까 자금 운용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지 이용료도 오릅니다. 세계문화유산 히메지성은 3월부터 외국인에게 1,500엔을 더 받습니다. 오키나와의 한 놀이공원은 이미 외국인 요금이 27% 더ビ쌉니다. 도쿄 미술관과 박물관 등도 외국인 입장료를 2~3배 더 받는 이중 가격제를 검토 중입니다. 差別なんでよろしくないと思いますけど、そういうのは日本のなんか精神に反し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 삿포로, 구마모토 등 주요 관광지엔 숙박세가 신설됩니다. 도쿄는 숙박세가 오릅니다. 호텔 숙박비 14만 원에 1,900원을 숙박세로 냈는데 앞으로는 3% 4,200원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이 과잉 관광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 증가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에서 시작된 산불이 일주일째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17,000개 면적에 달하는 산을 태웠는데요. 말 그대로 지옥 같다는 반응입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을 집어삼킨 채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 도로는 재구름에 뒤덮여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 추붓주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은 일주일 동안 이어지며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림 12,0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축구장 17,000개에 달하는 넓이입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2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보고 있습니다. Mi sensación es que estamos haciendo desde la voluntad, los vecinos, las vecinas, un montón. El Estado hace demasiado poco y esto es demasiado grande. 추붓 주지사와 검찰은 산불이 범죄 행위로 시작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모인 사람들. 상의는 두꺼운 겨울옷을 입었는데 하의는 속옷이나 수영복뿐입니다. K-팝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기도 합니다. 매해 1월이면 런던에서 열리는 하이 실종 지하철 타기 행사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재미를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기 가게에 나타난 작은 원숭이 한 마리, 상자를 마구잡이로 넘어뜨리고 책상 위 컴퓨터 키보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키보드와 원수라도 진 듯 내리쳐 부셔버립니다. 현지 시각 4일 미국 테네시주의 악기 가게에
원숭이 한 마리가 침입했습니다. 결국 원숭이를 잡기 위해 동물관리국이 출동했고 체스터라는 이름의 원숭이는 주인 품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한국적 요소를 녹여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른 가수 겸 작곡가 이제는 꿈이 현실이 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Golden from K-pop Demon Hunter.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이 호명되자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해 음원 차트를 휩쓸었던 골든의 주인공 이제가 울먹이며 무대에 오릅니다. Worked tirelessly for 10 years to fulfill one dream, to become a K-pop idol. And I was rejected. And so now I'm here as a singer and a songwriter. It's a dream come true. 그리곤 한국어로 크게 외칩니다. 엄마 사랑해. 현지 시각 어제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캐대언 주제가 골든이 아바타, 위키드 등 쟁쟁한 후보자들이 제치고 주제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캐대언의 수상 질주는 노래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토피아2, 엘리오, 귀멸의 칼날 등 경쟁작을 제치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상까지 수상하며 2관왕을 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K-컬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수상엔 실패했지만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한국 영화 최초로 나무주연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시상자로 나섰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캐데언은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추가 수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내일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중부의 눈비가 추위 속에 얼어붙겠는데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경기와 강원은 각각 7cm, 8cm씩 더 오겠습니다. 중부의 눈은 내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목요일 다시 전국에 눈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춥습니다. 서울 영하 4도지만 체감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요. 인천과 춘천은 체감 영하 9도입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서요. 서울 영하 3도, 체감 영하 8도, 청주도 체감 영하 5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고요. 목요일 반짝 날이 풀렸다가 금요일엔 다시 추워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